푸른 바다와 주황색 노을이 지는 바다. 이 그림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그림은 인상주의 대가 모네가 그린 해돋이 그림입니다. 해돋이라는 작품에 대해 잘 아는 우리. 하지만 모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인상주의와 모네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인상주의 화가들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모네부터 시작하여 마네, 에드가드가, 르누아르, 폴세, 명장코우가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상주의는 시기 1860년부터 189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사조입니다. 프랑스는 당시 엄청난 암흑기를 걷고 있던 시절, 제2제정기 시대, 군사, 외교, 행정 등 독재를 승인하는 허위의 국민투표로 인해 프랑스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내전과 같은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군대의 엄격한 미술 규범 제도에 몇몇 화가들이 반기를 들었고 전통의 화파와 속박을 벗어나게 되며 이를 인상파 화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주의의 화가 들라크루아, 사실주의 개척의 인물 쿠르베가 대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상주의는 대기 중에 어우러진 빛과 색채의 유희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습니다. 빛과 색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유한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의 초창기 멤버 중 인상주의 화가로 남은 화가는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뼈까지 인상주의 화가라고 자랑할 수 있는 프랑스의 화가들 중 5손가락에 들어가는 클레드 모네입니다. 신인상주의, 인상주의를 더 나은 개선을 추구한 신인상주의 대표 세라와 신인상주의의 아버지이자 삼촌인 시냐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하여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자신의 개성을 추가하여 표현하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는 폴 세잔,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고흐와 고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룩한 화면에서의 자유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탈피로서 시작한다고 하며 단순한 점묘주의로서의 신인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전개된 보다 견고한 화면 구성을 했던 경향과 표현 내용 중 요시했던 경향했습니다. 모네는 1840년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가족들의 거처를 옮기며 유년 시기는 르아브르라는 소도시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모네는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화폭에 담을 대상을 찾아 르아브르 곳곳을 돌아다닌 것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풍자 만화인 캐리커처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네가 풍경화가로 만든 장본인이 있었으니 그는 모네의 스승이자 제2의 아버지라 부른 외진 부댕입니다. 이는 17살의 모네를 설득하여 풍경화에 눈을 뜨게 한 아주 멋진 스승이 됩니다. 모네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깨달은 것 같다며 무작정 1859년에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했던 모네는 일반 화방에 들어가 여러 선생님들께 배우고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제에 시간을 쫓기듯 모네도 시간 위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1862년 모네는 샤르 글레르라는 작업실로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모네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화가들로 유명한 이름을 날린 프레드렉 바지유, 알프레드 시슬레,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바로 그들이었는데요. 모네는 이들을 설득해 야외로 그림 여행을 나갔습니다. 1865년 모네는 어떠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빠지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카미유, 모네의 첫 번째 부인이자 모네의 작품 모델로 알려지게 되죠. 하지만 모네는 부모와 친척들이 보낸 돈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었지만 카미유를 만난 이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871년에서 1878년까지 모네는 파리에서 기차로 15분 거리인 아르장테유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네는 생애 전반기 중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게 되지요. 당시 가난한 생활을 투덜거리면서도 모네는 이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870년에 런던에서 알게 된 미술상 모네의 친한 관계를 둔 폴 듀랑 리엘은 돈이 없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네를 경쟁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1874년 모네는 자신과 마음이 같은 화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들과 같이 독립적인 전시회를 4월 15일에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혹독한 비평가인 르이 르루아는 인상과 해돋이 작품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면서
여기에 인상주의 전시회라는 빈정거리는 제목을 달아버리게 됩니다. 루이 르라의 말로 인해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876년 모네는 알리스 오시대와 에르네 오시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부부의 도움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인 부부가 파산하게 되면서 남편인 에르네는 5아이와 아내 알리스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모네는 그녀를 데리고 와 카뮤 모네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던 카뮤는 1879년 3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네는 첫 번째 부인인 카뮤를 떠나보내고 알리스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모네의 시기를 아르장티유 시기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모네는 아르장티유에서 자연경관과 함께 자신의 뮤즈이자 아내였던 카뮤를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모네는 미술감각과 기술로 인해 전성기를 보내고 있으며 인상주의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1878년부터 1881년 모네는 베테유로 이사를 하며 그는 베테유에서 이젤의 위치를 크게 바꾸지 않으며 빛과 새로운 구도를 끈질기게 탐구하여 모네 혼자 29개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카뮤의 죽음을 회상하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의 그림에서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베테유의 아름다움에 빠져 이러한 작품들도 그리게 됩니다. 1881년 모네는 자신이 살면서 최악이라고 생각한 푸이시를 떠나 강변의 시골인 지베르니로 오게 됩니다. 모네는 지베르니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베르니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인 마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모네는 전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네의 전원화 첫 번째 장소는 노르방디로 떠났으며 노르방디 해변에 관심이 컸던 그는 프루비우, 페캉, 디에프, 바랑제비우, 아트레타 등 그가 좋아하는 장소를 여행하게 됩니다. 1890년부터는 더 나아가 서로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 연적들을 그리게 됩니다. 건초, 포플러나무 등의 작품들이 있지요. 모네는 1909년 베네치아를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지베르니가 그의 유일한 색이었습니다. 인간 지베르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모네는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면서 자신이 직접 키우는 화초들과 나무들을 모델로 삼아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모네는 정원 관리사만 6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류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네의 마지막 작품들은 연꽃을 모티브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두 번째 아내인 알리스와 아들 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네는 눈이 악화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그의 작품 활동은 멈출 수 없었으며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어떤 벽화의 작품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인상주의와 모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고 많은 인상 화가들 중 마지막까지 활동을 한 모네, 여러분들은 인상주의와 모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 모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